어느 여름밤 덥고 습한 날씨에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한적한 신도시 인근으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식을 줄 모르는 열기에 에어컨을 풀가동했지만 도심을 벗어나자마자 계속되는 길고 어두운 언덕길이 내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당시 인근에 거주하던 친구들이 이상한 소문을 몇 번 들려주곤 했다. 바로 이 길 어딘가에는 오래된 폐가가 있는데 그곳에 밤마다 짧게 3개의 불길이 떠다닌다는 이야기였다. 장난감 같은 교외의 풍경을 지나고 있을 즈음 갑자기 차가 띡 멈추고 말았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주변을 살피던 중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불길이었다. 도로 너머 숲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불빛, 그것들은 사람 키 정도 높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그 불빛을 따라 길을 들어섰다. 이윽고 숲속에서 나타난 것은 이야기에 나오는 그 폐가였다. 다 허물어져 가고 있었으며 곳곳에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 차 있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침묵 속에서 바닥에 깔린 수많은 발자국이 나를 반겼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 사이 나는 이상한 기운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공기 중에 맴도는 차가운 숨결,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소리가 폐가의 깊숙한 곳, 아마도 지하에서 흘러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커다란 구멍이 나를 맞이했다. 구멍 아래는 경건한 침묵 속에서 빛나는 검은 액체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액체는 나에게 오랜 시간 숨겨진 비밀을 말해주는 듯했다. 그곳에서 나는 사람 형상과 같은 여러 실루엣들이 서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목격하였다. 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것들에게서 뒷걸음질 치다 결국 계단에서 기어 올라간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끌어당겼다. 겁에 질려 돌아 나오고 나서야 차가 다시 시동이 걸렸다. 서둘러 그곳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웠다. 그리고 그 후로 몇 주 동안 밤이면 누군가 내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점차 밖을 쳐다보는 일이 두려워졌고 내 진짜 소중한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몇 달이 지나고서야 실종 사건에 대한 뉴스를 보던 중 그 폐가에 사는 어떤 가족이 수십 년 전 자취를 감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 앵커는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서 실종된 이들의 목록을 화면에 띄웠다. 그중 내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형의 사진이 있었다. 척척한 공포가 신체 곳곳을 타고 흘렀다. 그날 이후 나는 그 길을 다시는 지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쓴 지금도 내 방 창문에는 정체불명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다. 아마도 그 불길을 보았던 사람들은 알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원했는지. 나는 아직도 그날 그 구멍 속 끝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던 검은 액체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아주 가끔씩 뒤를 돌아본다면 그 비밀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2000년대 초중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주인공 미영은 도시에 살다가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잠시 시골로 내려가게 됐다. 그 시골은 그녀가 어릴 적 잠시 살았던 곳으로 부모님의 오래된 친구들과 몇몇 친척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도시에 비해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미영은 밤마다 이상한 소음을 듣기 시작했다. 그 소음은 새벽 2시만 되면 들리기 시작했는데 강아지가 짖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그녀의 방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나 동물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미영은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걱정하지 말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소리가 너무나도 크게 들려 미영은 두려움에 떨면서 창문을 열어 외부를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창밖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창문 너머에는 하얀 드레스 차림의 소녀가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서 있었다. 소녀는 말을 하지 않았고 얼굴은 알 수 없었으나 그녀를 응시하는 듯했다. 미영은 급히 창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와 벌벌 떨었다. 다음날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소녀의 존재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래된 마을 전설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숲에서는 과거 어느 날 한 소녀가 실종되었고
몇 년 뒤 숲속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후로 종종 마을 구석구석에서 그녀의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점점 두려움이 커지고 매일 밤 같은 시간이 되면 반복되는 그 현상의 미영은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특별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그들은 단순한 장난이거나 미영의 착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다. 몇 주가 지나고 더 이상 어떤 존재도 나타나지 않자 미영은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미영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작별 인사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마을을 걷던 중 그녀는 우연히 오래된 폐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폐가는 예전에 마을의 큰 저택이었으나 여러 사건들로 인해 지금은 버려진 곳이었다. 그곳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미영은 자신도 모르게 폐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한 방에서 따뜻한 기운과 함께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다가갔을 때 그곳에는 놀랍게도 그녀가 그날 밤 창문 밖에서 봤던 소녀와 너무나도 닮은 모습을 한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의 손에는 무엇인가가 붙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미영은 그 일기장을 열어보았고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일기장에는 잊혀졌던 과거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그것은 실종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 소녀가 자신의 친할머니와 친했던 친구였으며 누군가의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이후로 마을을 떠돌며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도. 그날 이후로 미영은 더 이상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이상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일순간 안정을 찾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변치 않는 감각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어디선가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여전히 이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이야기는 마치고도 여운을 남긴다. 과거의 미스터리와 현재의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무언가가 우리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심을 일깨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많은 공포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이야기는 아니며 오직 창작된 이야기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온갖 소문과 괴담들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3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가 불길하다는 미신 때문에 처음부터 13층을 짓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 13층을 추가로 증축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니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왠지 모르게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던 13층을 건너뛰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고장이 난 줄 알고 당황했죠.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저를 그 층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복도였지만 이상한 냄새와 싸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된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복도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 벽에 걸려있는 액자 속 인물들이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순간적으로 제 뒷덜미에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겁에 질려 뒤를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달려가서 닫힌 버튼을 마구 눌렀죠. 그러자 문이 닫히고 엘리베이터는 무사히 저를 제 층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집에 들어가서도 그 경험은 마음속에 지울 수 없이 남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그 일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들 피곤해서 환각을 본 거라거나 꿈을 꾼 것이 아니겠냐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13층에서는 각종 목격담이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공사 중이던 시절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작업자의 영혼이 떠돈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그곳에 사는 아이들의 혼령이 아직도 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전 호기심 많은 동네 기자가 이 이야기를 취재하러 갔다가 실종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그 기자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탐사를 위해 들어갔던 취재 기록 장비들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이 사건 이후 사람들은 13층을 더욱 멀리하게 되었고, 아파트 관리는 2층을 완전히 폐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으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고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되었지만, 여전히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사람들은 그 층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 경험을 겪은 이후로는 결코 출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 이야기가 소문이 아닌 실화로 남아있다는 것이 무섭달까요? 여전히 저녁이면 그 층을 생각하며 불안하지만, 이야기가 침묵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 것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모두가 그곳을 피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에 기대어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곳에는 진짜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 비밀은 영원히 묻혀져 있을까요?